식물을 기르다 보면 실내에 있는 그 화분이라든지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다 하죠. 왜 그러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이렇게 식물 직업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하다 보니까 햇빛 부족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실내에 있는 조명을 항상 켜놓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전체를 다 켜놓을 것인가 아니면 식물에게만 켜놓을 것인가, 이 부분이 있잖아요. 식물에만 켜놓으면 훨씬 더 전기가 적게 들거나 식물에 적합한 LED 등이다 그러면 식물에 적합한 파장을, 빛의 파장을 만들어서 줄 수 있겠죠. 그런 전용 조명기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작은 화분도 있고 크기별로 이 조명기구는 틀릴 수 있어요. 이게 전 세계 시장에 있어서 대박일 수도 있다. 식물에다가 전체 방을 켜놓자니 회사 나가고 있는데 하루 종일 켜놓을 수도 없고, 식물에게만 주면 빛이 부족할 일은 없다는 거죠. 예,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화분에다가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통을 줘가지고 빨대까지 있어서 안에까지 화분을 이렇게 지가 올려서 스스로 뭐 지하수 물 흐르는 것처럼 지가 올려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물을 담아서 지가 스스로 또는 자동으로 거기다가 공급하는 장치를 뭐 시간대를 조절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화분 화초 같은 거를 갖다 잘라서 팔잖아요. 그럼 금색에서 다양한 염색을 해서 컬러풀하게 하시면 유전자 조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나무 화초, 살아있는 꽃도 가능하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살아있는 것도 색깔을 칠해서 할 수 있다. 또는 흙이나 모래도, 또는 마사토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 또는 자갈구조, 자갈이라든지 천연 돌들을 금색은색 다양하게 컬러풀하게 염색하거나 이것을 조각으로 붙여가지고 염색하는 조각을 이렇게 다양하게 잘 붙기만 하면 되잖아요. 접착제로 강하게 달면 잘 안 띄어진다. 그러면 이게 다양한 컬러풀한 천연돌을 만들어 줄 수 있겠네요. 인조보석과 천연보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천연 골드 사업, 가짜 보석, 가짜 골드 사업, 가짜 금 사업을 한다 그랬죠. 플라스틱에다 금을 입히든지 그냥 금하고 똑같이 만들든지 그걸로 이렇게 금 벽돌, 금 타일, 또는 금 식탁, 그걸로 금을 기반으로 해서 가구를 만들 수 있다. 이것도 괜찮잖아요. 금보다 더 반짝일 수도 있어요. 가짜 금 사업자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가짜 금이라고 해서 장신구 만들고 가짜 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당당히 대놓고 팔자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불법은 아니에요. 인조보석과 천연보석을 두 가지 섞어줄 수도 있고, 큐빅 유리로 된 보석일 수도 있고, 두 가지를 섞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빼서 이것을 섞어서 여러 층으로 만드는, 안에 색깔을 입힐 수도 있고, 천연보석 그 자체를 섞어서 여러 가지 두 개, 세 개 층이다, 10개 층이다. 빛이 환상적으로서 조합을 하면서 컬러풀하게 빛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거기 인조보석이 천연보석보다 더 아름다울 수도 있고, 천연보석도 다른 종류의 것을 섞어서 보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빛을 비추면 컬러풀하게 환상적으로 목걸이에서 환상적으로 빛나는 목걸이면 괜찮잖아요. 이렇게 인조보석의 접합 구조를 그래서 홈을 파서 접합을 해서 강하게 접착하는 기술을 쓰고요. 접합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안에 컬러풀하게 색깔이 수십 가지가 들어가서 큐빅을 만들어요. 유리로도 그렇게 만듭니다. 유리 알갱이를 미리 금색연색 염색을 해서 넣어줘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이 조합되어서 나오게 한다. 유리창, 플라스틱창이다. 그러면 안에다가 알갱이가 들어가 있다. 또는 금색연색 다양한 펄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제작을 하실 수 있죠. 펄이 환상적으로 빛난다. 그러면 거기다가 뭐 이렇게 셀로판지 아니라도 이렇게 반짝이를 넣어주면 천연기나 이게 천연빛이나 자연빛으로 해서 환상적인 창문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걸 가구로도 제작하거나 할 수도 있다. 시타판으로도 할 수 있고. 짱 좋죠? 네, 쓰시면 전부 하늘에 천장판으로도 쓸 수 있고, 건물에 판넬로도 쓸 수 있고, 괜찮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화분 같은데 이렇게 필름식이나 못 방식으로 해서 현재 화분을 독일로 만들었던 플라스틱 그래서 플라스틱 만든 것도 고급스럽더라고요. 여기다가 색깔을 넣어줘가지고 필름 방식이나 뭐나 이렇게 컬러풀하게 그림을 넣어가지고 고급스러운 소재로 만들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간단한 필름 방식은 더 좋겠죠. 냉장고도 그렇게 한다면 오래된 냉장고를 고급스러운 냉장고로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각종 과자는 다 돼요. TV 다이도 붙여가지고 환상적으로만 예술적으로만 표시되면 괜찮을 텐데요. 또는 플라스틱 판, 투명 플라스틱 판이다. 뭐 여기다 천연 무늬목, 이게 인공 무늬목 이것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원목 패널처럼 사용하거나 또 대리석 이렇게 하이그로시 방법 또는 이렇게 필름식으로 해가 입혀가지고 타일로 만들고 시타판으로 만들거나 그 가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술적인 색깔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꽤 괜찮죠. 약간 유연한 소재를 필름식으로 붙여주거나 딱딱한 소재를 붙여주거나 해서 기존의 투명 플라스틱 판 아니면 나무판에다가도 붙여줘서 가구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걸 해가지고 계단 같은데 빗으로 박아가지고 계단을 컬러풀하게 만들 수도 있고 벽체에다 붙여줘도 되고 방바닥에다가 타일로 붙여갖고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시타판으로 만들어도 가구로도 제작한다는 거죠. 하이그로시 방법, 필름 방법, 다양한 방법이 아니 그냥 플라스틱 아예 인쇄해가지고 거기다가 얇은 플라스틱 판에 붙여주는 붙잡박 서로 오물밭을 접착시킵니다. 저는 거기다가 플라스틱 판인데 투명 플라스틱 판이 그건 방문으로도 제작하고 방문 같은 것도 제작하거나 플라스틱 판인데 여기다 에폭시를 타설을 했다. 에폭시를 한 게 없다. 그다음 위에다가 투명 플라스틱 판 하나 더 줄 수도 있어요. 에폭시에다가 금색 다양한 펄을 넣어준다. 다양한 것을 넣어줄 수 있죠. 그래도 거기서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팅을 줘서 햇빛에 좀 갈변되는 걸 좀 해결하자는 거죠. 플라스틱 창문에도 그럴 수 있어요. 플라스틱 디스플레이 장치에도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뭐 인쇄 잉크나 뭐 크레용, 뭐 염색제, 뭐 천염색을 하든 뭐 물건이 염색제, 그다음에 페인트 이런 데 산업용 페인트, 노루 페인트, KCC 이런 데 사마 페인트도 하지 마세요. 이것은 유리석용 코팅에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 엔진오일과 윤활제, 오일스테인, 방청제도 넣을 수 있고 유압제, 유압 아시죠? 브레이크 유압에 들어간 유압 액상에도 넣습니다. 사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는 불수 원샷에서도 넣지 마세요. SK 이거는 탁월합니다. 엔진 세척제도 탁월하다. 엔진을 약간 보호하는 효과도 있고요. 연소실을 보호해서 연소실을 깨지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 구조도 될 수 있습니다. 페인트 자체도 넣어갖고 페인트 코팅해서 가스 탱크에서 부식되지 않게 하거나 이런 구조도 철사나 철망, 철근 이런 데다가도 이런 구리 같은 데도 유리석용 코팅에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금속 같은 데 고무판, 고무 플라스틱 다 돼. 합성섬을 천에도 되고 비닐에도 됩니다. 그래서 물이 새지 않게 하는 구조를 쓸 수 있어요. 비닐에도 의류방수제 넣어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 하는 기술도 쓸 수 있고요. 방수제를 넣어서 비닐을 결합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저는 방수제를 넣어가지고 종이박스도 넣어서 방수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수되는 종이. 여기 방수되는 의류 방수제가 되는 이타 방수제를 석고보드에 넣어갖고 방습 처리해 주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판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MDF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MDF에다가도 곰팡이 방지제,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하시면 곰팡이 잘 쓸어요. 이걸로 하시면 재밌습니다. 투명 플라스틱 판과 MDF를 결합하거나 MDF에다가도 하이그로시 방법이나 필름식으로 해서 이걸 만들어서 가구로 만들어 놓거나 합판에다가 하이그로시나 이렇게 필름 방식으로 입혀갖고 가구로 소재로 만들어 놓거나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플라스틱 판을 합판에다 결합해 준다든지 이렇게 인쇄된 뭐 그림 인쇄된 합판이 이제 그 안에 뼈대로 들어가고 플라스틱 판이 얇게 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구 제작도 가능하고 건축 판넬로 내부 판넬로 사용하거나 할 수도 있어요. 계단에다 장식해 놓을 수도 있고 플라스틱 판 이렇게 약간 두터운 것들 이렇게 약간 소프트한 거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 뭐 식탁판으로도 넣을 수 있고 가구 제작도 가능하고 MDF가 그 안에 들어가고 겉에 플라스틱 판을 입혀가지고 필름 여기 뭐죠 저기 그 인텔의 필름식으로 좀 싸게 제작을 해서 좀 더 좋죠. 필름식으로 들어가거나 하이그로시 방법으로 MDF와 결합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걸로 가구 제작도 가능하죠. 금색 다양한 펄을 넣을 수도 있고 이걸로 가구 제작도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다가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준다는 거죠. 어떤 방수제를 결합해서 MDF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방수제를 결합해서 석고보드 만드시거나 방수제를 결합해서 이렇게
합판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건축용 실리콘에다가 투명 플라스틱판에다가 에폭시를 처리해갖고 그걸로 가구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걸로 타일을 만들거나 여기서 벽체로 만들거나 건축용 판넬로 내부 판넬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가구 제작도 가능하고 다양한 어떤 공예품 이런 이렇게 인테리어 물품으로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건축용 실리콘에다가 금색 다양한 색 염색을 하시거나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혼합될 수도 있고 금색 다양한 펄을 넣거나 유리석영 고된 예산은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거나 여기다가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곰팡이 안 쓸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건배풀에다가 건축용 실리콘 곰팡이 방지 처리해서 액상으로 만들어서 풀로 만드는 건축용 풀, 그중에서 욕실용 그레이지용은 되게 회사별로 이름이 좀 틀린데 그것을 액상으로 만들어서 분구용 풀과 결합하거나 같이 이렇게 도배풀하고 결합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것을 가지고 약간 액상식으로 만들어서 액상식으로 만들어서 건축물 이렇게 크랙 같은 데 넣어가지고 안에 방수 구조를 만들어 주시다. 방수제를 써요. 이렇게 오수관 있잖아요. 오수관이나 하수관, 콘크리트하고 이렇게 결합된 틈이 있어요. 그때 이제 거기다 싹 발라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방수가 됩니다. 다른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노우 체인 있잖아요. 바퀴에다 자동차 바퀴에다 스노우 체인을 걸쭉하게 만들어서 발원용으로 만드시면 훨씬 더 물결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또는 그것을 금색에서 다양한 좀 밝게 염색해서 방수제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푹 3D 아니 이렇게 3M 방수제는 이렇게 칙 뿌려가지고 방수제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보온도 가능하겠죠. 보온제, 스티로폼 같은 거를 얇게 여러 겹 들어가 손물 파서 접어보면 더 좋아요. 얇게 여러 겹에 들어가가지고 두꺼운 걸 만들어 놓을까? 일단 비닐을 넣거나 단열재를 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거기다 약간 홈을 파가지고 열에나 냉기를 반사복사. 겉으로는 평판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홈을 판다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단열재에도 이렇게 홈을 팔 수도 있고요. 겉으로는 평판이고, 그래서 장판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용 발포 매트를 이런 식으로 홈을 파서 그 쿠션을 줄 수도 있고, 자동차 의자, 컴퓨터 의자 또는 쿠션, 또는 이렇게 오토바이 헬멧, 이렇게 군용 헬멧, 안전모 안에 이것이 쿠션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물놀이용 매트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부표 또는 에드블론일 수도 있고요. 비행체 금속으로 해서 양력을 만들어 배 금속으로 만들어 양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재는 상관이 없어요. 플라스틱도 되고 고무판도 되고 라텍스를 이렇게 만들거나 고무판도 이렇게 금속도 이와 같이 만들 수 있는 쿠션을 준다는 거죠. 소재에 상관이 없이 이렇게 만들 건축용 판넬로도 해서 이렇게 열기나 냉기를 반사복사해서 이렇게 집안용 외부용 이렇게 사용 소리도 바깥으로 안 들어오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안 들어오게 이렇게 배치하거나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어요. 방음제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방음제로도 뭐 파티션 같은 거 쓸 수 있겠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파티션 같은 데에서도 제가 이렇게 쿠션을 좀 이렇게 스티로폼 아니더라도 뭐 스펀지 형태로 이렇게 쿠션을 줘가지고 소음을 흡음하는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죠. 근데 파티션을 아래나 위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천장하고 해가지고 칸막이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문만 달면 되잖아요. 그런 파티션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합성섬유실 같은 데나 이런 데도 청 같은 데들이 홈을 파가지고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하거나 할 수도 있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향하거나 이쪽으로 향하거나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자동차 타이어 같은 데나 오토바이 타이어, 자전거 타이어도 홈을 약간 월에서도 내구성이 지장이 없는 조금만 홈을 파갖고 접지력을 높이는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무나 플라스틱 어떤 금속 가공을 할 때 안에 뼈대를 넣는 방법 또는 아래 가루나 입자를 넣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고무다 그러면
안에다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 또는 금속을 넣을 수도 있고 합성고무에다가 천연고무 뼈대를 넣어줄 수도 있고 천연고무 알갱이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플라스틱에 대와 같은 방법이 가능하고 같은 소재이거나 다른 소재 금속에 대와 같은 칼 제조할 때도 금속에도 이렇게 안에는 튼튼한 뼈대를 주고 겉에는 좀 이렇게 가벼운 걸로 줘서 가볍고 더 견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판에 딱 안에다가 스텐 뼈대를 넣어준다든지 알갱이를 넣어줄 수도 있고 분말을 넣어줄 수도 있고 플라스틱에다 금속 뼈대를 넣어준다든지 분말을 넣어줘 카본 소재에다 금속 뼈대를 넣어준다든지 합성섬유 나일론 뼈대나 가루나 입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소재가 이런 식으로 화분 소재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소섬유를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기타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골 넣어서 제조합니다. 이렇게 카본 소재나 펠리컬 소재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로 세로로 뼈대를 넣어주는 기술을 쓴다라는 거죠. 합성고무에다가 기존에 천연고무 알갱이를 대중소로 이렇게 동그랗게 합시다 넣어줘갖고 액상을 덮어서 판을 만들면 탄력이 좋겠죠. 뼈대를 넣어주거나 합성고무다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진 합성고무로 동그랗게 만들어서 대중선 넣어서 탄력을 주거나 또는 여러 겹, 한 겹, 두 겹, 세 겹인데 겉으로는 한 겹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로 가공을 합성섬유 실도 가공을 할 수 있어요. 합성 실에도 소재가 틀린 것이 뼈대로 들어가거나 바로로 들어가고 아라미드 섬유다 금속 같은 걸 꽈가지고 넣으면 이렇게 반탄력이 세지답니다. 그래서 금속 가루를 넣어주거나 천연 밀가루를 넣어주거나 아라미드 섬유 안에 다른 소재가 들어가서 합성섬유 가령 예를 들면 합성섬유 나일론 견고한 그런 것들이 알갱이로 분말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성섬유 거기다 금색 다양한 염색을 해가지고 합성섬유 실인데 칼라프란 이미 염색이 된 걸 넣어서 그 다음에 다시 실을 액상을 덮어서 실을 만들면 칼라프란 색깔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하시면 저기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골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합성섬유 실이라든지 아라미드 섬유, 스판덱스 이렇게 실 종류에 상관없이 면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오염이 덜 타요. 쓰시면 재미있게 되겠죠. 이게 부드럽고. 이게 금속,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팅제는 철사, 철근, 철망, 이런 데도 넣어주거나 금속에는 다 들어가 알루미늄, 구리 이것은 녹슬지 않게 되는데요. 녹슬지 않기 위해서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넣어가지고 페인트 코팅을 해줍니다. 철사, 철망, 철근 이런 데도 가능하고 그래서 또는 알루미늄 코팅 녹슬지 않게 해서 부식되지 않기 위해서 알루미늄 자체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골 넣어서 알루미늄에다가 이렇게 그 철근 같은 거 이렇게 코팅을 넣어주거나 철망, 철사를 코팅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또는 에어컨 같은데 알루미늄 판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다 구리를 좀 이렇게 살균 구조를 가지니까 약간 코팅을 주면 해서 에어컨에 살균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금속에다가 서로 다른 종류를 이렇게 살짝 두께는 밑에 두꺼운 놈 이렇게 좀 싼 걸로 하고 위에다 금속 그러니까 코팅을 딱 해주는 식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형태의 가공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제철이든 포항제철이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루를 알루미늄, 구리, 텅스텐 종류에 상관없이 가루를 일정 부분으로 가루로 모든 것을 만들어서 혼합을 해서 정확한 비율을 만들어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쓰시면 이런 제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금속을 가루로 만들어 혼합 비율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또는 덩어리로 만들어서 이것도 제 기술이 돼. 입자나 도령을 만들어서 같은 비율을 만들어주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칼 제조할 때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골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뼈대를 넣어서 제조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거 할 때도 면도날 할 때도 이렇게 끝에를 삼각형으로 만들면 좋은데 이건 일자로 돼 있어요. 삼각형으로 만들면 잘 썰립니다.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골 넣어서 제조하면 절삭이 잘 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도로코어가 됐든 어디든 이게 면도날 만들 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면도날이나 이렇게 만들 때, 면도날이나 칼 만들 때 자루, 그렇죠. 뼈대가 되는 이런 그 칼은 가령 예를 들면 금속을 두 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
이쪽은 좀 싼 놈으로 만들고 이쪽은 이렇게 칼날 되는 이 부분만 비싼 걸로만 절싸게 잘 되는 거로 만들어서 두 개를 결합해서 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기술 쓰시면 또 산업용 모든 산업용 칼, 산업용 절삭 도구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공구 같은 것도 철가 있다가 끝에만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입혀가지고 절삭가 유리 절삭하시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칼제조에서 싼 금속에다가 이렇게 절삭 뭐 원형 톱날도 될 수 있고 뭐 제초기 칼날도 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뭐 쓸 수 있겠네요. 쓰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MDF 같은데 곰팡이 살균제를 해서 곰팡이 안 쓰게 할 수도 있다. 시멘트 블록, 시멘트 같은 데다가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래도 그리 염색을 하거나 천연 자갈이나 돌의 입자를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하거나 붉은 벽돌이나 내화 벽돌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작업 네모나게 만들 수도 있고 이만한 작은 조각을 만들어서 표면을 거치기 위해서 콘크리트 모탈이 강하게 달라붙는 구조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자갈 대신해서 난다는 거죠.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하거나 입자 구조를 만들어서 다른 벽돌이나 벽체, 콘크리트 몰탈에 섞어갖고 컬러풀한 건축물을 만들거나 벽돌 또는 벽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제 기술이다. 붉은 벽돌이나 내화 벽돌을 가지고 그 시멘트 몰탈에 또 황토 입자를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황토가 좀 색깔이 좀 구리잖아요. 그럼 그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입자로 만들어서 시멘트 몰탈하고 결합하면 건강에 좋은 소재가 되잖아요. 벽돌을 만들 수도 있고 벽체를 만들 수도 있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붉은 벽돌이나 내화 벽돌을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하고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서 그것을 놓고 시멘트 몰탈하고 결합해서 콘크리트 철근 구조나 철망 구조를 같이 넣어서 콘크리트를 부어서 콘크리트 벽체를 만듭니다. 또는 벽돌로 만들 수 있는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벽체 배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찾을 수 있는 거 직접 그려야 되겠네. 직접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서 벽돌이 있잖아요. 근데 벽돌의 면이 매끄러워 가지고 쉽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벽돌에다가 벽돌에 면이 매끄러워서 지진 같은 충격 구조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데 면이 매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붉은 벽돌도 자그맣게 자갈식으로 넣어가지고 자갈을 대신해서 넣착을 했잖아요. 또 표면을 거칠게 한다는 게 그건데요. 붉은 벽돌에는 모든 벽돌 구조에 홈을 파가지고 시멘트 몰달이 안에 들어가게 하자는 거죠. 홈을 파는 것은 동그랗거나 네모나고 세모나거나 하얗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보통은 가로 세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게 좀 견고하다. 물도 침투를 잘 안 해요. 기존의 벽돌집 다 물 누수나죠. 그것 때문에 표면이 매끄러워서 시멘트 물살에 골고루 박히지 않기 때문에 한층 퉁하고 좀 여러 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를 촘촘히 중국에서도 쓰지 마세요. 이거를 가지고 맵시면 콘크리트 벽체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다. 서로 달라붙는다는 거죠. 건축물 타설할 때 어떤 그 콘크리트 못다라도 철사나 철망, 유리석용 거든 예산을 유리막을 넣거나 페인트 코팅, 뭐 철근에도 할 수 있다 그랬죠. 페인트 코팅을 해서 부식을 방지하거나
알루미늄 코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축물을 대나무밭 꾸리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콘크리트 몰타를 넣어가지고 할 때 이 철사나 철망 가벼운 소재,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건축물이 무거워지니까 강하게 서로 이어주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죠. 또 비행체의 압력 구조 또는 보일러 탱크라든지 가스 탱크 압력 구조인데 금속이다 그러면 금속 아니더라도 돼요. 가로로 배치하고 세로로 배치하고 가로로 배치하고 세로로 배치 몇 겹으로 해줘서 압력을 견디는 기술인데 장갑차에도 쓸 수 있고 방산 기술로 배에도 쓸 수 있고 가스관 가스 탱크 수소 탱크의 모습일 수도 있고 비행체의 모습일 수도 있고 자동차에도 쓸 수 있고 장갑 자동차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현대제철이든 현대자동차든 포항제철이든 어떤 이걸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 기존에 강화 플라스틱을 안에다가 세로로 배치하든지 할 수도 있어요. 겉에는 금속이고 두 가지 강화 플라스틱 겉에는 금속 안에는 강화 플라스틱 이걸 여러 걸 겹쳐서 방탄 소재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건축물을 타설하실 때 이렇게 콘크리트 탓을 할 때 징 박듯이 철근 콘크리트를 넣어서 징을 박듯이 하면 내진 구조가 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건축물을 도로 같은데 할 때 아스팔트 플러스 콘크리트를 결합해서 가로 세로면 보통 좋겠죠. 도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 보일러 같은 용기나 그 텀블러, 보온 도시락의 모습인데요. 여기다가 겉으로는 하나고 또는 뭐 주방 냄비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평판, 안에 호물판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력 오목골처럼 적용해서 안에 열을 반사복사해서 높은 압속에서 하고요. 물을 넣어가지고 물을 끓이는 보온병일 수도 있고요. 보온 도시락 물을 끓여가지고 울지 않게 하고 안에를 데운다는 거고 코펠의 모습일 수도 있고 전기로 데울 수도 있고 화목난로 같은 거 캠핑용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방 냄비 물을 넣어서 물을 끓여서 불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서 안에 음식물을 늘어붙지 않게 하는 코펠 주방 용기의 모습입니다. 아이스박스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이스가 냉기 계곡물을 넣어서 냉기를 만들거나 여기다가 보온 물병인데 안에 물이 들어가고 110이나 220 배터리로 물을 가열해서 안에를 데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런 콘크리트 순살 아파트 있잖아요. 콘크리트 기둥이나 이런 벽체에다가 가로 세로 이렇게 약간 볼록한 부분을 대나무 매듭구조 만들기도 해서 철사, 철근, 이렇게 철망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금속과 콘크리트 결합을 넣어가지고 좀 더 지탱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바닥에다가도 이렇게 띠 두르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캠핑용 카라반인데 캠핑용 카라반은 이렇게 접이식으로 좀 가벼운 금속으로 해서 접어가지고 그 뒤에다 달아놓거나 위에다 얹어 놓을 수 있는데 그러면 면허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금속판이면 되잖아요. 금속이 되든 소재가 플라스틱이 될 수도 있고 강화 플라스틱 사람이 들어놓을 수만 있으면 되니까 침대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텐트를 야외 나가서 펼쳐가지고 텐트를 친다든지 이렇게 에어 텐트, 에어를 슉슉슉 줘서 1인용, 2인용, 3인용, 4인용 이걸로 에어를 줘가지고 제가 가축 이렇게 강아지 집 만들거나 창고를 만들죠. 구청 공무원으로 오면 바람 빼면 되니까 불법은 아니거든요. 창고를 만들 수도 있다. 박스를 만들거나 아이스 박스도 만들 수, 뚜껑 있는 거 없는 거. 주방 용기 같은 건 아까 말을 못했는데 유리 뚜껑, 알루미늄 뚜껑, 2중, 3중 뚜껑일 수 있다. 보온병, 텀블러, 아이스 박스도 구할 수 있다. 하시면 저기 되겠어. 보일러 물통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접이식으로 해서 카라반을 만든다. 그 다음에 위에는 이렇게 조립식 그 창고 있잖아요. 창고식으로 해서 약간 좀 더 야외형이니까 가벼워도 되죠. 딴에 딱 징 박아갖고 고정만 시키면 되니까 텐트보다는 무겁겠죠. 천텐트보다. 그리고 조립을 금방 해서 야외형 집을 막 갖고 다니 그걸 텐트로 대신하자는 거죠. 쓰시면 지금 뭐 조립은 쉬우면 좋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그게 이제 텐트를 대신하시면 제 기술이다. 1인용, 2인용, 3인용, 4인용 있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야외형 무대다. 그럼 이렇게 천막을 이거를 대신해서 조립을 해가지고 금방 비 오지 않는 야외 무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땅에다 징을 박고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되죠. 네. 텐트를 안에서 징을 박고 밖에서 징을 박는 두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에어옷을 만드시 판초이 사이에 비닐을 넣어가지고 방수 구조를 만들어요. 텐트 사이에 비닐을 넣어서 방수 구조. 차 호루, 일단 적재용 호루 있잖아요. 거기다 방수 구조, 천을 넣어서 비닐을 넣어서 방수 구조를. 여행용 가방에는 모든 가방 사이에 천 사이에 비닐을 넣어갖고 방수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안에 국물이 바깥으로 안 흐르거나 바깥의 물도 쉽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청각이 플라스틱에도 이렇게 방수 구조를 비닐을 넣어주거나 구조형 알루미늄 같은 거서 방수 기타 다른 소재로 하셔도 방수 구조를 하시면 재밌어요. 에어를 한 겹, 두 겹, 세 겹 넣어가지고 그래서 전체를 에어를 파손으로부터 방지한다든지 일반 비닐 같은데 자전거 이렇게 에어 넣는 뭐 그런 걸로 해도 되고 에어를 집어넣어서 비닐을 포장재로 만들어서 박스에 집에서는 그보다 신문지 구겨 놓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이것도 대박일 수 있다. 보온 보냉 팩이거나 서류 봉투인데 에어를 딱딱딱 집어넣으면 이것이 빵빵해져 가지고 보온 보냉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이것도 제 기술이다. 활용 뭐 이렇게 진공팩이다. 진공팩이면 진공 지퍼, 진공 거기 팩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쌀도 넣어주고 그러잖아요. 지퍼팩. 그럼 거기다가 에어를 집어넣어서 확실하게 보온 보냉 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보온 보냉 팩으로 사용할 때 안에다가 겉에는 평판이고 안에 또 홈을 좀 줘서 이렇게 하시다. 일회용 종이컵 이런 데도 가능하고.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보온 보냉을 해줍니다.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일회용 보온 도시락, 일회용 이런 데도 가능하다. 뭐 보온병 텀블러에도 이런 식으로 주방 연기들이 홈을 파서 프라이팬 자체에다가 겉으로 노출된 채 홈을 파서 이렇게 달라붙지 않는 음식물이 구조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홈을 파서 한다. 이거는 종이 골판지나 플라스틱 골판지의 모습일 수 있거나 비행체 금속, 배 금속, 금속의 종류거나 금속이 아닌 종류도 있을 수 있다. 고무 매트나 부표, 에드블렌의 모습일 수도 있다. 발포형 야외 매트 모습일 수도 있다.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라텍스나 침대, 소파의 모습이거나 자동차 의자, 컴퓨터 의자의 모습일 수도 있다. 안에 쿠션을 이렇게 홈을 파서 쿠션을 준다는 거죠. 여러 겹으로 해서 자동차 의자가 짱일 것 같아요. 자동차 의자, 소파, 침대, 라텍스, 그 다음에 신발 밑창의 모습이거나 컴퓨터 의자, 모든 의자에다가 이렇게 겉으로는 평판에 홈을 파가지고 여러 겹으로 줘서 쿠션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샌드백도 만들 수 있겠죠. 원래는 이제 고밀도 탄력분 쿠션 해가지고 고밀도 탄력분 많이